야,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난 부럽지가 않아. 한 올도 부럽지가 않아. 어?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럼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1000만 원... 네, 세상엔 탈모인 사람과 탈모 예정인 사람만 있다. 탈모 인구 1000만 시대라는데 이 연구가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뉴스라이더는 궁금하면 꼭 합니다. 머리카락 성장 유도 방법을 찾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화제가 된 연구진 직접 모셨습니다. 권호상 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제작진이 역대급으로 최고의 관심을 보였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네. 탈모에 관심이 있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우선 저희가 그 탈모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머리카락이라는 게 빠지고 나고 이게 보통인 거잖아요. 탈모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예, 탈모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모발 개수가 한 10만 개 정도 됩니다. 예. 10만 개 중에서 한 9만 개 정도, 90%가 이제 자라고 있고 성장기고 한 1만 개 정도가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1만 개 중에 1%,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0개 정도가 탈락하고 예. 새로운 모낭이 이제 성장기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하루에 한 100개 이상이 빠지게 되면 탈모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장 많은 탈모증은 안드로겐 유전성 탈모증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남성형 탈모하고 여성형 탈모를 이야기하는데 예. 그게 이제 탈모증 전체의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남성형 탈모 기준은 해밀턴 노르드 기준이라고 따로 있고요. 또 여성형 탈모는 이제 그 노르드 루드비히 분류가 따로 있는데 예. 대략적으로 이 머리카락 귀를 양쪽에 있는 이 선하고 이제 M자로 말발굽 형태로 올라가게 되니까 그게 한 2cm 이내로 좁혀지면 예. 확실하게 탈모가 있다고 이해할 수 있죠. 남자들은. 네.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와서 정리를 네. 하면 네. 남성형 탈모와 여성형 탈모가 있는데 네, 여기 그렇습니다. 그 주변 머리라고 하죠. 이쪽 머리. 그 M자로 이렇게 M자. 올라가게 되는데 네. 남자들이 이렇게 M자 올라가게 되는데 예. 요 M자로 올라가는 요 깊이 파고드는 게 예. 귀를 잇는 선보다 한 2cm 이내로 좁혀지면 쑥 예. 올라가게 되면 확실하게 탈모가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2cm거든요. 예, 2cm 정도 되겠습니다. 예. 그럼 탈모는 한 번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는 건가요? 탈모 자체가 나이가 드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일생을 계속 나이가 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젊어질 수 없기 때문에 탈모 자체는 결국은 이제 나이가 드는 현상이고 한번 시작하게 되면 계속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찍부터 관리를 하게 되면 예. 굉장히 이제 일찍부터 관리를 하게 되면 60대가 돼도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거는 일찍부터 관리 시작했기 때문에 젊으신 거라서 가능하면 조기에부터 시작을 하시면 잘 유지하실 수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일찍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탈모를 늦출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 거죠? 잘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실제로 병원에 가지 않고 내가 네. 탈모가 의심이 된다. 네. 뭐 아까 그 1% 말씀하셔서 네. 하루에 한 머리카락이 한 100개 100가닥 정도. 정도가 네, 빠지는 네. 것 같다 싶으면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게 좋은 겁니까? 가능하면 일찍 오시는 게 좋죠. 가능하면 예, 일찍 가는 게 네. 치료를 빨리 받는 게 좋겠네요. 네. 예. 그 아까 그 탈모가 이제 주로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노화가 원인이라는 네. 말씀 해주셨고 네. 남성형 탈모와 여성형 탈모가 있다고 했는데 이건 유전적인 요인인 건가요? 그게 가장 크죠. 예, 가장 성별로도. 크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탈모는 왜 생기느냐 이렇게 하면 세 가지 원인이라고 예, 하거든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족력. 타고나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이 부모님을 바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타고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결국 나이가 드는 현상입니다. 예. 나이가 드는 현상이고 세 번째는 이제 남성 호르몬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네. 종류가 있고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있고 DHS라는 것도 있고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있는데 이제 탈모를 유발하는 거는 DHT,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을 하는 게 이제 탈모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거는 바꿀 수가 없고 나이가 드는 걸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네. 유일하게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이제 DHT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의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 함으로써 유지를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보통 탈모 치료를 받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호르몬과 관련된 그 약물 치료나 뭐 다른 치료를 받으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탈모를 치료한다는 거는 예. 결국 나이가 드는 현상이고 항노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약물 치료도 이제 필요하죠. 약물 치료 필요한데 예. 그 외에 이제 항노화와 관련된 건 다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유산소 운동을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식단 관리도 하고 예. 그런 것들 다 관리를 해줌으로써 더욱 젊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예. 교수님도 혹시 탈모 고민이 있으세요? 저희 집도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탈모가 심하기 때문에 아. 예, 저도 이제 탈모 약 먹고 있습니다. 예. 혹시 연구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교수님의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하신 건가요? 물론 이제 고민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워낙 탈모 자체가 이제 저희 노화 연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항노화 연구의 일단으로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제가 이 질문을 네. 드린 이유가 사실 저도 탈모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방송하기 때문에 드라이도 네. 많이 하고 스프레이 네. 같은 제품도 많이 뿌리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좀 유독 많이 빠지는 편인데 네. 이건 노화라기보다는 스트레스성이나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스스로 믿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위를 보면은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분들도 많아서 네. 스트레스성 탈모라는 용어도 또 따로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치료가 또 되는 겁니까? 스트레스성 탈모라고 이야기를 이제 그런 병명 자체는 없지만 예. 스트레스 자체가 여러 가지 탈모증의 악화 요인이 되는 거죠. 남성 탈모나 여성 탈모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고 예. 그 외에 이제 수면 역시 상당한 탈모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수면이 불규칙하다든지 요즘 최근에 보면 굉장히 좀 수면이 불규칙한 사람도 많고 늦게 자는 친구들도 많고 예. 그다음에 수면이 자꾸 분절화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예. 머리카락이 이제 자라고 빠지고 하는 것은 성장기가 있고 휴지기가 쉬고 있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기에 이제 수면을 취하고 충분한 시간을 이제 수면을 잘 갖고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고요. 일단 스트레스 자체가 이제 탈모를 자꾸 휴지기로 쉬게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지기로 들어가는 비율이 늘어난 거죠. 예. 휴지기 보통 10% 이하하는데 그래서 성장기가 9대 1이 아니라 이제 8대 2, 어떤 심한 사람들은 5대 5일 때면 50%가 쉬고 있는 모낭입니다. 그러면 예. 그 중에 1% 빠진다 치면 하루에 500개가 빠지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머리카락이 빠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적절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렇군요. 네. 이러저러해서 머리카락 빠지는 걸로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고 뭐 탈모 인구 1000만 시대라는 말이 네. 나올 정도로 네.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 뭐 요인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혹시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채식 위주로 하던 민족이죠. 그런데 예. 최근 들어서 이제 한 서구화되면서 굉장히 지방 섭취량이 많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고지방 식단이 탈모를 더 가속화시키는 건 상당히 잘 알려져 있고 특히 어느 연구를 가든지 항상 이제 탈모를 관리하는 것은 흡연하고 과체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비만 인구들이 늘어나는 것 그리고 이제 상당히 식단을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밥이라든지 뭐 면, 빵, 떡 다 탄수화물 베이스인데 탄수화물이 상당히 비중이 늘게 되면 결국 그게 이제 지방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지방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방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 결국 모낭에 지방이 끼는 거죠. 예. 그럼 모낭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확실히 조금 이제 이 머리카락의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맞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고 예. 그 운동량이 이제 좀 상당히 부족하죠, 사실. 특히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생 때 너무 운동량이 적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남성들도 젊은 친구들도 이제 탈모 인구가 늘고 있지만 10대, 20대의 이 젊은 여성들이 탈모가 굉장히 늘고 있는 게 그게 조금 호르몬의 균형이 맞지 않는 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탈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주도 영향이 미칩니까? 음주 역시 음주의 양하고 예. 탈모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비만처럼 네. 현대인의 어떤 고질적인 고민거리 혹은 질병이 네.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연구로 이제 좀 짚어볼게요. 휴지기 상태라는 그 용어를 계속 쓰시는데 네. 교수님이 이끄시는 연구팀이 연구한 게 휴지기 상태의 모낭을 성장기로 바꾸는 새로운 네. 방법을 찾았다라고 제가 딱 요것만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어떤 원리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머리카락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좀 아프다든지 아니면 이제 다이어트를 조금 과하게 하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죠. 예. 그만큼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휴직이 머리카락이 쉬고 있는 상태, 뿌리는 있지만 쉬고 있는 상태에서 머리카락 만드는 상태로 넘어갈 때 예. 보통 에너지를 이제 2배에서 3배 정도를 씁니다. 그런데 이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미토콘드리아를 하는 부분이고 예.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에너지 대사를 일으키는데 중요한 그 효소가 ALDH2라고 하는 이제 알데하이드 탈수소 효소입니다. 예. 그 효소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이 에너지를 적어도 2배에서 한 3배 정도 더 만들 수 있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쉬고 있는 모낭들을 성장기로 머리카락 만드는 모낭으로 이제 전환시킬 수 있는 거를 저희가 발견을 했고 적어도 이제 2배 이상 이제 이 머리카락을 성장기 돌리게 되었고 성장기의 길이를 길게 함으로써 이제 예. 더 머리카락 길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 2배 이상. 그러면은 네. 어떻게 탈모 인구에 희망이 되는 소식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상용화 되기까지는 좀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예, 저희가 이제 이 합성을 하는 그런 이제 팀하고 그다음에 예. 약대 교수 팀하고 같이 이제 지금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 예. 후원 물질을 지금 스크리닝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3년 내지 5년 사이에 상용화를 시킬 거라고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하루빨리 받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네. 그 몇 가지 저희가 시간이 네. 많지가 않아서 네. 최대한 OX 정도만 짧게 네, 말씀을 예,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탈모 약을 지금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 탈모 약에 대해서는 부작용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성욕이 떨어진다든지 혹은 특정 성별이 만지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속설이 좀 많아서 네. 탈모 약 복용과 관련한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먹는 게 좋습니까? 남성형 탈모에 사용한 약들은 이제 예. 오알파 반응효소 억제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대략적으로 한 1% 정도가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약간 예. 피로감이 있다든지 약간 성욕감 되어 있는 분이 예.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이제 먹다 보면 이제 그런 증상이 대략 한두 달 사이에 증상이 있다가 대부분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네. 더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예. 여성에 대한 이야기는 가임기 여성들에 대한 문제인데 저희가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임신 중에 태아한테 영향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적어도 임신을 문제가 없는 40대 이상의 이제 아니면 이제 그 폐경 이후의 여성 같은 경우에 이런 예. 약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 저희가 교수님 모신다고 하니까 그 뉴스라이더 제작진 중에 탈모로 고민하다가 이 고민 때문에 더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PD가 있어서 네. 그 모든 고민, 공통된 고민이어서 그 짧게 한 5가지 정도만 질문 네,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OX로 좀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머리 감기 횟수와 관련해서 하루에 한 번 혹은 2번 어떤 게 더 탈모에 효과적입니까? 탈모 예방에? 예, 그 개인 차가 좀 있는데 이게 네. 피지 분비가 많은 사람들은 하루에 2번, 특히 사춘기 때 이럴 때 감게 되는 것이고 예. 나이가 들수록 40대 이상에서는 상당히 이제 두피 건조합니다. 예. 그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3번 내지 4번 정도 머리 감으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본인의 이제 생활 습관이라든지 두피의 이 피지 정도 그런 거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건조한 건 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에 한 3, 4회 정도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지성이신 분들은 모낭에 최대한 기름기가 끼지 않게 하는 게 네, 좋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온도와 관련해서 찬물, 네. 뭐 미지근한 물, 따뜻한 네. 물 뭐 있는데 어떤 온도로 하는 게 좋습니까? 그 찬물로 머리 감게 되면 모낭을 자극하는 효과는 확실히 있고요. 어. 그런데 다만 이제 찬물로 머리 감게 되면 피지를 청결하게 하기 중요한데 그만큼 조금 머리에 이제 피지라든지 기름기를 제거하는 데는 조금 예. 떨어지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 정도로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보통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모낭에서 평생 나올 수 있는 그 머리카락 개수가 정해져 있다는 설도 있어서요. 예, 그건 정해져 뽑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뽑지 않고 자르는 게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예, 예. 아, 그렇군요. 예. 마지막으로 뭐 네. 탈모 예방 샴푸, 뭐 트리트먼트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제품들 네. 쓰는 게 도움이 됩니까? 그런 효과는 세포 수준에서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런 성분들이 자 우리가 머리 감는 걸 생각해보면 네. 이제 거품 낸 다음에 바로 씻어내지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유효한 좋은 성분이라 하더라도 그게 다 씻겨 나갑니다. 그래서 안성보다 확실히 좋긴 한데 예. 그게 약만큼 효과 있지는 않기 때문에 보여적으로 사용한 정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끝까지 이제 잘 네. 헹구는 것도 중요할 것 네, 같고요. 그렇습니다. 검은 콩, 검은 깨 먹는 거 효과 좋습니까?
검은 콩이나 검은 깨에 이제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많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항산화 성분이 많은 그런 이제 항노 관련된 것들은 예. 이제 그리고 이제 균형 잡힌 식단을 하는 것은 좋다고 이야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골고루 영양가 있게 채식 위주로 좀 잘 챙겨 드시면 머리카락 네, 탈모 예, 예방에도 도움이 예.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연구 결과도 잘 들었고 연구 좀 수월히 진행이 돼서 저희가 상용화까지 또 기다리고 좋은 소식 또 네. 저희가 뉴스라이더에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호상 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